여러분 혹시 2002년에 개봉됐던 영화 공공의 적 그 영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재방송도 많이 해드렸던 그 영화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요. 세상에 비정하게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허주원 변호사님.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잔혹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사건의 당사자는 30대 남성이에요. 어허.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다니면서 우리 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의뢰인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이제 수임료와 합의금을 당장 마련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목돈이니까 빌려주면 이제 이자를 붙여서 3주 안에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돈을 빌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써줬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위조된 가짜 차용증이었던 겁니다. 허허. 아니 법률사무소 직원이 차용증을 위조해요. 백성원 변호사님. 예, 보통 법률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차용증 위조하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금방 걸리죠. 어허.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호사인 법률사무소에 직원으로 다니던 이 30대 남성이었고 세상에. 그래서 아버지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를 했는데 이게 2018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무려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했고요. 총 111억 원을 빌렸던 겁니다. 대박 사건. 아니 말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총 111억을 빌린 셈인데 그 많은 돈을 대체 뭐 하려고 빌렸고 어디서 쓸까요?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하고 세상에. 그리고 빚을 계속 돌려막기로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빚이 40억에 달하자 궁지에 몰리게 됐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무려 지인들한테 111억을 빌리고도 빚이 40억이나 있어요? 이게 뭐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본인이 이 법률 그 사무소 직원으로 아버지가 취직시켜 준 거 아니겠어요? 아하. 먹고 살게끔 해줬는데 네. 아버지 뒤통수를 갖다 친 건데 아하. 사고도 엄청난 사고를 쳤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40억, 4억도 아니고 40억 정도의 사고를 쳤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악수와 악수를 갖다 연속해서 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네. 작년 그 2020년 6월 22일에 네. 휴대전화로 이제 몇 가지의 그 어떤 단어를 갖다 검색을 하는데 아이고, 불길합니다. 후두부 가격, 아이고 둔기로 죽이는 법 세상에. 그런 것을 갖다 검색을 하고 실제로 30cm짜리 둔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 우려가 현실된다더니 정말 저런 섬뜩한 단어를 검색했고 둔기까지 준비해서 범행 도구까지. 그런데 궁금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과 빚을 변제하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왜 그러냐면 이제 법률사무소의 명의로 차용증을 갖다가 이제 빌린 거기 네. 써가지고 빌린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로 채무자예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인 그 이 채무자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이제 빚을 갚을 일이 없을 것이다. 즉 40억과 아버지의 목숨을 갖다가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양심은 있는 것인지 맨정신으로 이 일을 갖다가 저지를 수가 없어서 자기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하고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갖다가 처방받아가지고 이제 뭔가 범행을 하려고 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폐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신경안정제까지 처방받는다고요? 허주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참 만반의 준비를 정말 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다음에 준비를 갖추고 범행을 하게 되는데 지인을 만나서 저녁을 먹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이 어허, 사람이. 네. 그래서 서울 송파구 한적한 도로가에 일단 차를 주차를 해요. 아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렸다가 타려는 아버지의 뒤통수를 준비했던 둔기로 가격을 합니다. 세상에. 근데 이게 보통 아버지들은 아들이 자기를 뒤에서 때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에 아버지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본인이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들아 머리에서 피가 난다. 나 병원에 지금 가야겠다 얘기를 하면서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강남의 한 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범행을 했는지 꿈에도 지금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아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함께 갔죠. 허허. 아들이 나를 때렸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아들이 처음에 여기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정신을 차렸으면 되는데 그래도 사실 굉장히 큰 죄지만 그런데 본인의 뜻을 계속 관찰하려고 했어요. 병원에 가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둔기로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는 알았죠. 아들이 나를 때리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그래서 거기서 저항을 해서 일단 거기서 실패로 끝났는데 이 아들 여기서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제 아버지를 고속도로나 이 도로로 끌고 가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를 하려고 아버지를 이 둔기에 또 맞은 아버지를 강제로 다시 차에 태워서 고속도로로 향하게 됩니다. 허허. 그래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차를 몬 다음에 그곳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그냥 살려만 달라. 살려만 세상에 달라. 세상에. 그리고 내 신고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를 하차시키고 도주를 한 거죠. 세상에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제발 살려만 달라. 그렇게 애원하는 지경까지 그런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사람이 정말 마귀가 씌어가지고 눈이 뒤집히면요 자신의 부모 아버지도 안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오윤성 교수님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뒤통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그 물리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맞고 난 이후에 수주일간 그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갖다가 이렇게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경찰에서는 이 아들을 갖다 체포를 해가지고 존속 살해 미수 그리고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그 사기로 기소를 했는데 네. 여기서 놀라운 또 반전이 일어났어요. 왜요? 1심 판결에 앞서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갖다가 원치 어머, 세상에. 않는다라고 이게 밝혔고 또 이제 그 피의자 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생도 뭐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탄원서를 그 재판부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뭐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을 정말 인간으로 만드는 길인가라고 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듭니다.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 앞서 봤던 영화 공공의 적 장면과 거의 비슷한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허주원 변호사님. 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를 했어요. 일단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원하고 있고 또 물질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이 정말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서 징역 8년을 선고를 했는데 검찰이 형량이 너무 적다라면서 항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당사자는 일부 사기 혐의만 부인을 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서 지금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이 한 16억 원 정도에 이르고 이제 존속 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이 피해자인 아버지가 엄벌하지 말아달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어디까지 진짜 악랄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오싹한 사건이었습니다.